안녕하세요. 나를 브랜딩하는 책 쓰기의 손정 작가입니다. 요즘 책 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내 책 한 권 출간해서 나를 브랜딩하고 나를 퍼스널 마케팅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미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더 알리는 일을 책을 통해서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테고요. 또는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일, 전문성에 대해서 책으로 남겨서 삶을 정리하는 목적을 갖기도 하고 또한 그걸 통해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싶은 분도 많을 텐데요. 책 쓰기 과정이 참 많이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고가이고 그리고 또 '나는 누가 책 쓰기 과정을 조금만 알려주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과정에서 저의 이야기를 한 2 시간 정도 들으시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책을 쓸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고요. 몇 권의 책을 썼고 특히 글쓰기와 책쓰기라는 책을 통해서 글쓰기 강의, 책쓰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유튜브 책 읽어주는 강사에 가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강의의 목차는 이렇게 4 개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내 책 콘셉트 선정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목차를 수립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주제 하나하나를 집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탈고를 하고 퇴고를 마치면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4 개의 강의로 한번 나눠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 책 컨셉트 선정하기입니다. 컨셉트란 뭘까요? 컨셉트란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는 내 책과 제목도 유사하고 주제도 유사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도 책 한 권을 더 보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셉트가 달라야 되겠죠. 다른 책하고 주제는 같을지언정 그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 나만의 독특한 컨셉트여야 서점에서 팔리기도 하고 또 출판사에서 내 책을 기꺼이 출간해 주려고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컨셉트가 중요합니다. 그럼 컨셉트가 다르다는 거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먼저 이 책 사례를 한번 볼까요? 구본영 작가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1 장에서 7 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책 전체를 통해서 변화하라. 기업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주체적으로 일을 하라. 그리고 직장을 나와서 1인 기업가가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직장을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그동안 과거와 결별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책의 주제, 컨셉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책을 읽고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책의 독자는 변화하고 싶은 직장인,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과거와 결별하고 변화를 택해라입니다. 그런데 서점에 가보면 이러한 독자, 이러한 주제를 가진 책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책이 차별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컨셉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컨셉트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다른 책은 변화하라라는 이야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책은 이 책을 쓴 작가가 본인이 회사 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 주로 경영혁신팀에서 일했고 또 회사를 나오기 전에는 혁신팀장, 변화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내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고 또 변화를 택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 조직에서 경영혁신, 변화관리팀장으로 오래 일한 경험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직장 동료를 대했던 경험과 자기 고뇌 이런 것들로 책을 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의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을 쓰려면 먼저 내 책의 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인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주제를 정한 다음에는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주제를 드러낼까? 어떠한 컨셉트로 이 주제를 드러낼까를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컨셉트에 기반해서 책의 목차를 수립해야 됩니다. 목차가 먼저 완성돼야 책 속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소주제가 들어가 있으면 그 소주제 하나하나가 바로 글 한 편 한 편씩이 되겠죠. 목차를 수립한 다음에 소주제 한 편씩 집필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책은 어떻게 해야 출간이 되고 출판사에서 내 책을 계약해 줄까요? 바로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 독자와 출판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출간이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팔리지 않는 책은 출간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출간 가능성이 좋고 판매 가능성이 높아도 그 내용을 내가 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집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기 위해서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집필을 해서 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를 전달해 줘야 책이 쓰여지고 출간도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주제, 독자, 컨셉트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독자는 이렇습니다. 내 책은 어떤 니즈가 있는 누가 읽는가를 바탕으로 내 책의 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독자로 하겠다라는 책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타겟팅이 되지 않아서 책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서점에 가도 딱히 누가 내 책을 산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생, 학생을 둔 학부모 또는 30대 직장인 또는 은퇴를 앞둔 은퇴 예정자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해야 주제가 좁아지면서 책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주제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내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책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서점에 가보면 이미 내 책과 주제가 유사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컨셉트까지 유사하게 써버리면 내 책을 사야 될 이유가 없겠죠. 이미 나와 있는 그 책을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컨셉트, 이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 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독창적인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본영 작가 같은 경우에 자신의 경험, 자신이 오랫동안 경영혁신팀장으로 일했던 경험과 사례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독자, 주제, 컨셉트를 선정한 다음에 컨셉트에 기반해서 소주제를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꺼내서 논리적인 순서로 묶어두면 이게 바로 1장, 2장, 3장, 4장에 해당되는 목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독자, 주제, 컨셉트를 빠르게 선정할 수 없다면 이렇게 10개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나만의 컨셉트를 도출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첫째, 내 책은 독자는 누구인가? 둘째, 독자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가 가진 해법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미 해결해 보았다면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 내 책은 경쟁책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적 해법을 제시하는가? 그리고 독자는 왜 내 책을 돈 주고 사서 읽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 그리고 일곱 번째,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분야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읽은 분야의 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성취를 이룬 일은 무엇인가? 나만이 가진 차별화된 스토리는 무엇인가? 이 10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면 내 책의 독자와 주제, 컨셉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저의 두 번째 책인 소통에 대한 책, 당신도 불통이다 같은 경우에는 독자를 소통을 잘하고 싶은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불통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 원인은 동일한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데
나조차도 대상을 지각하는 방법이 다르면서 남의 다름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저의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제 책의 주제와 유사한 책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는 제 책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12 앵그리 맨이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12명의 인물을 한 명씩 한 명씩 분석하면서 그 사람들의 불통의 이유, 소통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소통의 해법, 불통의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독창적인 컨셉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쓰고자 마음먹었다면 내 책의 독자와 주제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나만의 컨셉트를 먼저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컨셉트에 기반해서 소주제를 30개에서 50개 정도 꺼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제는 같지만 컨셉트가 다르다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협상을 주제로 한 두 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협상 강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목차는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장까지 구성하기를 why, 왜 협상을 잘해야 되는가, 그리고 what, 협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how, 협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협상을 잘하라라는 주제를 전하는 유재현 작가의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은 why나 what을 제시하기보다는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how라는 구체적인 협상의 해법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 해법을 구성할 때 협상 하나를 두고 협상 하나를 들어가기 전 단계부터 협상을 하는 단계, 그리고 협상이 끝났을 때 다음 협상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적인 프로세스로 how를 제시하면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전하지만 목차를 구성하는 컨셉트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책을 쓰고자 마음먹었다면 먼저 독자, 주제, 컨셉트를 먼저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컨셉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목차를 수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